요즘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 참 많죠. 블로그를 통한 퍼스널 브랜딩 또는 자신의 가게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가끔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뭔가 촌스러운 디자인이 아니라 여기는 홈페이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깔끔한 디자인의 블로그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셨죠?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가 아닌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내가 어떤 걸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배워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응용해가면서 다양하게 블로그를 바꿔갈 수 있거든요. 제가 예시로 몇 군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관공서들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서울시 블로그인데요. 이렇게 위에 서울의 이미지와 문구를 크게 적어주었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서울시 유튜브, 여기는 페이스북 등등 다양한 SNS로 링크를 걸어두었고요. 이걸 누르면 복지에 관련된 내용, 이걸 누르면 문화관광에 관한 내용, 맨 아래를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봐오셨던 블로그의 모습일 거예요. 프로필이 있고 설명이 있고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것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이런 딱 네이버 블로그 하면 알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의 기본 디자인을 맨 아래로 이렇게 내려두고 제일 위에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과 링크들을 걸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홈페이지처럼 자유롭게 꾸밀 수가 있어요. 서울시 블로그는 지금 제 모니터가 커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잘리거든요. 안 잘리는 곳을 보시면 이런 강원도 이렇게 멋지게 영상도 넣어두었고요. 전라남도 여기도 이렇게 살짝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모니터 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여기 들어간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요즘은 그 관공서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플루언서로 되신 분의 블로그를 한번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사용 중이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디자인된 블로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문성도 느껴지고 우리에게 신뢰감을 또 느끼게 해줍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시각적인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내 블로그를 예쁘게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면 몇백에서 몇천만 원씩 큰 돈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무료로 홈페이지형 스킨을 만들고 적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만 하면 나중에 내가 직접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어떻게 응용해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오늘 초보분들도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템플릿도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도 자세하게 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이해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돈 벌어 가세요. 우선 제가 고정 댓글로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올려두었거든요.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요. 파일의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준비한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미지 PSD 파일이 포토샵에서 열어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파일이고요. 이런 텍스트 파일들도 보이는데 이것들은 아까 보신 블로그들처럼 링크를 걸 때 필요한 태그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포토샵을 열어주시고요. 제가 제공한 파일에 샘플 디자인 최종 PSD 파일을 쭉 끌어당겨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홈페이지형으로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홈페이지들은 메뉴 자체에 링크를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 시킨 주소로 이동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홈페이지가 아니라 블로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배경의 이미지를 깔아주는 거고요. 그 이미지가 바로 지금 열어져 있는 이런 식의 큰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 위에 투명하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위젯을 이미지 위에 얹어놓고 그 위젯에서 필요한 부분에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게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원리입니다. 실제 이미지에 거는 게 아닌 위에 투명한 막 같은 것을 올려두고 거기에다가 링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이미지 말고 또 투명한 이미지도 필요하겠죠? 제가 미리 이렇게 투명 위젯이라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투명 위젯은 가로 170 고정이고요. 세로는 600까지 가능합니다.
나는 이런 위젯도 내가 원하는 크기로 따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위젯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제 블로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제 블로그의 카테고리 이름들을 메뉴로 적어 보았습니다. 이 T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글자 위에 가져다 대면은 커서가 이렇게 변합니다.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메뉴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 쓰신 후에 요거를 클릭해서 확정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다시 원래 제 걸로 돌려놓을게요. 혹시 글자 부분을 클릭했는데 에러창이 뜬다면 폰트가 없어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한 폰트가 강원 교육 모두라는 무료 폰트인데요. 폰트 다운사이트도 넣어두었습니다. 클릭하셔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시고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윈도우용, 맥을 사용하신다면 맥용을 다운받아 주세요.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용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운된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글씨들이 다 이쁘기 때문에 전부 다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설치 방법은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를 하시고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요.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포토샵으로 와서 글자를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모두 다 똑같은 폰트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T를 눌러서 이쪽에는 여러분의 블로그 이름, 이쪽에는 메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라서 넣었는데 나는 이런 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보시면 추가 문구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클릭하시고 이 눈을 꺼주시면 되고 아니면 휴지통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저는 제가 SNS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 이런 이미지를 넣어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가장 쉽게 고화질 이미지를 다운받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픽사베이라고 치시고요. 클릭해서 전 이 강아지가 귀여운데 여기에 원하시는 것을 검색하시고 이 위쪽은 돈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래 로열티 없는 이미지, 이 글자 아래에 있는 이미지들만 사용하시면 되세요.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요.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그러면 이렇게 다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을 여시고 폴더를 여시고 이 이미지를 클릭한 후에 쭉 당겨주세요. 쭉 당겨서 여기 이 위에 까만 부분까지 끌어준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해둔 것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새로 열리는데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다시 제가 준비한 파일에 와주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옆에 이 네모난 것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보이는데요. 컨트롤 T를 눌러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미지를 줄여줍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원하시는 사이즈로 맞춰주시고요. 이쪽에 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X를 눌러주시고요. Ye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의 색깔도 바꾸고 싶으시다면 왼쪽 배경 색상 이것도 이 네모난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강아지 귀 색이랑 비슷하게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 줍니다. 저는 이 색깔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OK를 눌러줄게요. 그럼 이 위쪽의 글자도 이 색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보시면 여기 블로그 제목 넣어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고요. 클릭하시고 이쪽에 컬러를 눌러서 다시 한번 이 색깔의 스포이드를 찍어줍니다. 색깔이 너무 연하기 때문에 저는 좀 진하게 바꿔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제가 준비한 기본 템플릿에서 여러분이 쓰실 메뉴와 블로그명, 사진까지 바꿨다면 디자인은 끝입니다. 이제 저장을 해야 하는데요. 파일, 익스포트, 세이브 폴 웹 눌러주시고요. 여기 프레셋의 PNG 24를 눌러주시고 사이즈 2800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저는 블로그 수정 디자인이라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스킨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블로그에서 관리,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설정, 이 끝에서 두 번째 걸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시 전으로 가서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눌러줍니다. 스킨 배경에 직접 등록을 눌러주시고요. 파일 등록을 눌러서 방금 수정한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저는 원래 제가 만든 디자인으로 다시 바꿀게요.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블로그 스킨이 멋지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딱히 링크 같은 거 넣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꾸며도 남들과는 다른 멋진 블로그를 쓰실 수 있겠죠? 저는 이 글자들의 링크까지 걸고 싶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원래 홈페이지는 이미지에 바로 링크를 거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위젯 메뉴를 통해서 투명한 이미지를 올려주고 거기에 링크를 건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위젯은 가로 170 픽셀이 고정이고 세로 사이즈는 600 픽셀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적어둔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메뉴들은요. 제 카테고리의 메뉴들이거든요. 각 글자를 클릭하면 각각의 카테고리로 가도록 링크를 걸어두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위젯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투명 위젯 170에 가로 170에 세로 600짜리를 미리 만들어 뒀어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만드는 방법도 먼저 알려드릴게요. 포토샵을 여시고요. 파일에서 New 가로 170 세로 600을 적어주시고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트랜스페런트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투명한 170에 600짜리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그대로 저장하기만 하면 돼요. 파일, 익스포트, 세이브 폴 웹, 고 세이브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이 만들어진 위젯에 이미지 주소를 따줘야 합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내 컴퓨터에만 저장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남의 컴퓨터를 쓰는 남들에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의 고유 주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간단한데요. 블로그에서 글쓰기를 눌러주시고요. 이 이미지 사이즈가 170에 600이기 때문에 적어주시고 사진, 투명 위젯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 그대로 투명하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대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170에 600이라고 글자를 적어주는 겁니다. 발행을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저희만 봐야 하기 때문에 제목도 적어주시고요. 다시 발행을 눌러주시고 비공개를 눌러주시고 발행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파랗게 선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올린 투명 위젯 이미지입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눌러주세요. 제가 올려드린 파일에서 투명 위젯 소스라는 투명 위젯 소스를 열어주시고요. 여기 이미지 주소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해서 방금 저장한 이미지 주소를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아래 여기는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관리,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설정 여기서 위젯을 직접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미리 이렇게 5개를 해놨어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젯 직접 등록을 클릭하시고 헷갈리지 않게 투명 위젯 01 방금 복사한 것을 붙여 넣어주시고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죠. 등록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방금 만든 게 등록이 됐고 여기에 또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5개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타이틀이 켜 있다면은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투명 위젯을 이렇게 끌어서 올려주세요. 맨 위에 5개를 다 채워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렇게 5개를 지금 다 채워져 있고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우리 블로그에서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보면은 이런 투명한 이미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글자 부분에만 링크를 걸어줄 거기 때문에 2번째 위젯에만 링크를 걸어줄게요. 캡처 프로그램을 열어주시고요. 저는 알캡처를 쓰는데 보통 캡처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최대한 정확하게 이 2번째 위젯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 보이시나요? 파랗게 선택된 2번째 위젯, 링크를 걸 2번째 위젯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됐거든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링크 걸어야 할 이미지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눌러주시고 제가 또 이미지맵 링크 생성 사이트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들어와 주세요. 여기 Select Image from My PC를 눌러주시고요. 방금 저희가 캡처해서 저장한 이미지를 열어주세요. 그럼 저희는 브랜딩 유튜브, 주식 투자, 애드센스 블로그, 독서, 디자인 이렇게 5개의 링크를 걸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1개가 실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우스 왼쪽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렇게 네모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다 링크를 걸 거다라는 건데요. 이걸 클릭하면은 제 블로그에 브랜딩 유튜브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이 보여야겠죠? 블로그에서 브랜딩 유튜브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클릭해 주시고 링크 주소 복사를 눌러주세요. 다시 아까 사이트로 가셔서 링크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타겟에 탑이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이 1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애드를 눌러서 이번에 2번째 거 클릭해서 파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똑같이 점을 하나, 둘 찍어서 또 블로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링크 주소 복사 붙여넣기 한 번 더 추가해서 여기도 탑으로 바꿔주시고 또 3번째 마우스 왼쪽 클릭 블로그에서 주소 복사하고요. 붙여넣기 탑 한 번 더 추가하시고 또 클릭하시고 클릭 마우스 오른쪽 링크 주소 복사 붙여 넣으시고 탑 한 번 더 추가 마지막이죠. 클릭 링크 주소 복사 붙여넣기 탑 그러면 이렇게 5개의 저희가 링크를 다 넣은 거고요. 이걸 저희 블로그에 적용을 하려면 쇼미 더 코드를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런 뭔가 빨간 게 떠서 복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을 텐데요. 무시하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선택이 되거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아까 준비했던 투명 위젯 소스를 클릭해 주세요. 엔터를 몇 번 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방금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주세요.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링크 걸어야 할 이미지 .png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을 아까 저희가 여기 투명 위젯 만들었던 이미지 주소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 htt부터 이 따옴표 전까지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링크 걸어야 할 이미지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쓸 건 요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해서 복사하시고 이제 블로그로 가주시면 됩니다. 블로그에서 관리,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설정 아까 투명 위젯 2였잖아요. 여기 오른쪽에서 쭉 내리시면 투명 위젯 2라고 있죠. 에디트를 눌러서 수정을 눌러줍니다. 저는 지금 이미 기존에 해둔 게 있는데 위젯 코드 입력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정을 눌러주시고 확인. 이제 내 블로그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쪽에 글이 안 써놓은 데가 많아서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클릭할 수 있게 뜨죠.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독서 인사이트를 누르면 제가 예전에 썼던 독서 서평이 뜨고요. 주식 투자하면 제가 주식으로 돈 벌었던 거, 글 쓴 거 뜨고, 다른 건 지금 아직 글이 없어서 안 뜨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뉴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대한 초보자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셨나요? 내용이 어려웠다면 몇 번 더 반복해서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예쁘게 블로그를 꾸미실 수 있을 거예요.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10년 넘게 디자인한 사람과 이제 막 처음 포토샵 켜본 사람은 다르겠지요. 그래도 정말 포토샵 기능 같은 거 거의 안 쓰고 블로그 디자인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상세히 알려드리려 노력했으니까요. 블로그 예쁘게 만드시고 댓글로 자랑해주시면 저도 놀러가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디자인 초등학교의 리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초보분들에게 유용한 디자인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